자, 현재 시간 2023년 5월 22일 오후 9시 14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69번째 시간 빌런 월드컵을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 일단 파이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인입니다. 네, 지난 에피소드 두 개를 같이 해주셨는데 네네. 싱스트리트하고 가오갤 3 둘 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가오갤 3까지는 조금 이해를 하겠거든요. 오히려 제 방송 같은 경우는 좀 지났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아는 작품을 했을 때가 오히려 더 잘 나온 경우들이 많아서 꼭 화제작을 해야 잘 나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자, 두 번째 게스트 초롱이님 모셔보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롱입니다. 네, 초롱이님도 역시 시네타운 19 청취자 오픈 톡방에서 활약하고 계시고 저번에 원래 가오갤 3에 나오실 예정이었는데 그때 녹음 환경에 예상치 못한 습격 때문에 원래 그때도 녹음을 해주셨는데 효과음으로만 먼저 출연해 주셨어요. 그래요. 아쉽게 됐고 그때 어떠셨나요? 네, 녹음 수포로 돌아갔을 때. 처음으로 빌바오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네. 열과 성을 다해서 방송에 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타노스 그래. 당했죠. 아, 그렇죠. 근데 그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다 커피 머신 소리에 묻혀가지고 안타깝게 예. 됐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다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랑 거의 이제 개그 철학의 문제에서 충돌을 항상 일으키시는데 오늘은 어떤 각오로 또 임하실 생각이신지 오늘도 언어 유희 개그 많이 하실 겁니까? 오늘도?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언어 유희는 사실 언어 유희 그 자체로는 못 웃기는데 근데 언어 유희가 만들어내는 그 약간의 그 만들어내는 상황이 웃긴 거지 그 개그 자체로는 웃기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어떤 사람이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웃는 거지 그거 자체로는 웃길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하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끊지 않고 바로 가도록.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화 속 빌런을 16강 뽑아가지고 월드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유튜브 상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라서 특별히 어려우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후보가 올라왔고 떨어졌는지 16강 누가 올라가는지 8강 누가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말로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도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후보 선정은 그 나이트 시네마님 방송에 청취자 오픈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후보를 추천받고 또 거기 투표를 해서 후보를 선정을 했고요. 총 20분이 투표를 해주셨고 중복 투표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9명의 후보가 선출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하위 3명은 탈락을 시키고 그래서 총 16명을 남겨서 오늘 이제 이상의 월드컵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게 그 후보 선정할 때 그 카카오톡 투표할 때 후보를 마음껏 추가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둬서 재밌는 후보들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 캐릭터가 아닌 3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후보에 대해서 먼저 살짝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윤재균 감독하고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하고 그다음에 저 빌보가 까지 3명이 후보에 올라가 있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투표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을 왜 후보로 만드셨나요? 아마 그 후보 선정은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네, 투표를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예, 맞습니다. 훌륭한 감독님인데 네. 사실 저도 이분 작품들 몇 개는 즐겁게 관람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해운대 국제시장으로 이어지는 음. 부산 망작 유니버스가 있기 때문에 망작이라고요? 부산 망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부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네. 저 예, 궁금합니다. 윤재균 감독 작품 중에 재밌게 보셨다라고 하는 몇 가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재밌게 보신 게 있다고 하니까. 있겠죠? 거짓말, 네, 재밌게 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뻐얼굴이었어? 거짓말이었어? 이뻐 얼굴.
그래요. 이렇게 없는 거짓말을 걸로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됩니다. 네. 근데 이거 국제시장 해운대 부산 망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부산 분이 아니면 공감을 못 하실 감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살아보시면 알아요. 그 감성이 뭔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윤재겸 감독도 부산 사람이고, 저도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뭘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공감 능력의 문제 아닐까요? 이거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사시는 많은 네. 분들, 특히 이 해운대랑, 네. 어? 그 영화에 그닥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시죠? 그 실명 한번 좀 대보시겠습니까? 실명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송 중이라서. 니로는 실제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네. 몇 그냥 분이,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그분 알고 보면 울산 사람이거나 대구 사람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 알고 보면 부산 사람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런가요? 또 말씀을. 그분이 재미없다고 그러시더라고, 이대호 씨께서. 이대호 씨가 네. 롯데자이언츠의 이대호 씨가 아니, 제 무슨, 친구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걸 확인이 안 되니까. 어쨌든 윤재균 감독도 이제 빌런 후보에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월드컵에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얼마나 근데 이게 또 싫어하는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라서 당연히 막 이상하게 뽑힌 후보다라고 보기에는 생각보다 득표수가 꽤 계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볼 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색 후보는 거의 없다예요. 유튜버죠. 거의 없다에 투표하신 분이 누가 계시더라? 저도 투표를 했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분이 암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워낙 좀 강한 발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음, 강한 발언이 이 영화를 제작하는 데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정도는 아닐까. 창작에 참여하신 분에 대한 존중이 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또 투표를 하긴 했는데, 근데 영화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재밌게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빌런 역할 스스로 자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초롱이 님도 거의 없다에 투표를 하셨는데, 네, 투표의 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오래된 거의 없다님의 팬이고요. 이분을 소재로 삼아 하고 네.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올려보겠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월드컵 시작할 때 그때 한번 또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이세프고는 접니다. 빌바오 이거 뽑아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장난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초롱이님도 저를 투표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이유가 뭡니까? 투표하신 이유가. 일단 지금 혜성같이 등장한 빌바오님. 네. 예. 지금 아, 영화 네. 팟캐스트계의 네. 생태계 교란종이죠. 베스 같은 존재입니까? 황소개구리. 네. 그런 존재라서 뽑으셨다. 네, 그렇죠. 글쎄요, 저는 이게 제가 빌런을 하려 그래도 존재감이 있어야 빌런을 하지, 지금은, 악당의 졸개 중에 졸개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약간의 응원하는 마음으로 찍어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응원하는 마음 아니고, 그럼 뭡니까? 아, 저는 굉장히 떠오르는 빌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빌런이다. 그렇군요. 예, 주목할 아, 만한 영화계 음, 그렇군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이것도 투표의 결과 중에 하나니까 또 존중하면서 나중에 또 월드컵 시작하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9개 후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은 높은 순서대로 어떤 후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등을 한 캐릭터는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나왔던 안톤 시거입니다. 이 캐릭터가 1등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네. 형상화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시거가. 네. 그래서 어떤 노인에게 다가가는 죽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인이든 노인이지 않던 음, 어쨌든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어떤 죽음의 공포를 잘 묘사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잘 설명이 안 되네. 음. 음, 네, 아무튼 그렇게 봤습니다. 재앙 같은 존재. 네, 음.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신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때 약간 비주얼도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표정이 하나에 흔들림이 없고 네네. 그죠? 네, 네. 어떤 사람을 죽일 때도 아무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죽여대는 모습에서 좀 섬뜩함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데 대한 동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부터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음, 아예 목적이 없는 놈이 더 무섭다, 그죠? 네. 네,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인간이라서 네, 네. 그렇게 좀 무섭게 보신 것 같고 2위는 조커예요, 다크나이트에. 잠깐, 아, 발음 좀만 조심해 주세요. 그거는 그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네? 들리는 거지, 뭐. 아, 졸라, 제가 받침이 있는 것처럼 발음했나요? 네, 졸라 무섭게 들렸는데요? 그래요?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네, 뭐, 네, 그건 약간 칭찬 아닐까요? 발음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고 아, 하면. 이거 1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도 네, 칭찬. 뭐, 다크나이트의 조커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악을 실행하고 자기네 악행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걸 또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이 악행을 이용해서 배트맨을 자극하려고도 또 시도를 하고 이런 면에서 아주 잘 설계된 빌런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계속 꼽히는 이유는 이 히스레저의 연기가 워낙 또 강렬했기 때문에 또 항상 조커가 위에 꼽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커 영화의 조커가 있잖아요. 그 네.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조커보다도 히스레저의 조커가 항상 꼽히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연기가 설득하지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크나이트의 조커는 뭔가 네. 그 대중들의 위에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갖고 노는 느낌이죠. 네, 뭔가 장난감처럼 그냥 그들의 네. 어떤 목숨을 네. 장난감처럼 활용을 하고 음, 그 혼란에 빠뜨려 놓고 되게 위에서 재밌게 네. 낄낄대면서 쳐다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악마 같은 그 왜 악의 속삭임을 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악마 같은 모습도 네, 보여주고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조커까지 얘기해봤고 3위는 터미네이터 2의 티천이 차지했습니다. 6명의 투표를 받았고요. 초롱이님 이 티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티천, 액체죠. 그렇죠. 액화가 가능한 캐릭터죠. 네, 아주 물처럼 음. 이렇게 액체죠. 액체가 된 게 나쁜 겁니까, 그러면? 고체보다 나쁘죠. 흐물흐물해서 나쁘다. 네, 네, 물컹물컹하고. 존재가 규정되지 않는 어떤 박쥐 네, 같은 그렇죠. 느낌이다. 그렇죠. 아, 형체를 드러내지 않기 무섭습니다. 때문에 나쁘다. 무섭습니다. 아, 물에 대한 물공포증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면? 전 부산 앞바다만 가도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렇군요. 물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티천이 무섭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 자, 그러면 파이님은 티천 왜 빌런이라고 생각하세요? 천이 일단 그 당시에 이 터미네이터 2가 나왔을 때 네, 91년이죠. 네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비주얼이었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늘 이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좋았던 네, 어떤 추억들만 이렇게 걸러서 긍정적인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게 음, 불투명하고 뭔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음, 좀 두려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티처는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을 해서 온 미래의 기술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공포에서 음, 나오는 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응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렇죠. 적이기 때문에, 네네. 애초에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빌런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포감을 좀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지금 4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총 4표씩을 받은 캐릭터들이에요. 첫 번째로 한스란다, 바스타즈의 한스란다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만든 후보고요. 저는 이 한스란다가 왜 무섭다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막 물리적 폭력으로 사람들을 막 압박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조져버리는 듯한 느낌? 표정과 말과 그 특유의 그 쫀쫀한 분위기로 어, 그 상대방들을 좀
옥지어가는 느낌이 상당히 무섭다고 생각을 해서 한스란다는 제가 좀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4위로는 타노스가 있어요. 초롱이님 타노스를 어떻게 보십니까? 보라색입니다. 그렇죠. 보라색이죠. 또요? 신이라도 된 양 이렇게 판단해서 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아무리 음, 선하다고 할지언정 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제 음, 폭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음, 전례 없는 빌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음, 사람의 사상 자체는 이제 우주를 어쨌든 네, 되게 질서를 그 막 기아와 그런 데서 해방되게끔 네,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게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세계 정복 이런 빌런들은 많은데, 음. 예, 굉장히 신선한 시각의 빌런이어서 굉장히 주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님 혹시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네. 아십니까? 네. 아, 네. 이거 제가 올린 것 같긴 한데, 음, 네. 이게 어떤 점이 무서운지.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식인을 하는 걸로만 많이 알고, 맞아요. 식인 캐릭터죠. 네. 네. 그런데 그 양들의 침묵을, 영화를 보면, 네. 조디 퍼스터의 심리를 가지고 놀아요. 구글로만 네. 이렇게 갖고 놀아서, 음, 그를 자기의 어떤 철학에 감화되게끔 하는 되게 지능범이라고 할 수 음, 있죠. 실제로 음. 교수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되게 그런 점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똑똑한 놈이 돌아버리면 얼마나 더 무서운가를 네네. 그러니까 보여주는 캐릭터. 자기의 어떤 삐뚤어진 사상과 철학을 갖고 네. 그렇게 네. 어, 대중에게 던져졌을 때 되게 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4위는 수리남의 전요원 목사인데 어떤 물질에 대한 강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신의 권위를 가져와서 여러 사람들을 속이고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목사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겉과 속이 엄청나게 다른 모습 때문에 더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 같고요. 아까 이제 윤재균도 공동 4위에 올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자, 5위는 내부자들의 이강희 캐릭터, 그러니까 개돼지를 얘기했던 이강희 주필이 있고, 그다음에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이 있고, 그다음에 레옹의 스탠스필드가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 후순위 같은 경우는 월드컵을 하면서 천천히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6위는 타짜의 아기, 그다음에 추격자의 지영민, 하정우가 맡았고요. 그리고 6위 유튜버 거의 없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의 이중구까지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7위는 영화 해운대에 박중훈이 맡았던 김휘 캐릭터가 있고 그다음에 미저리의 캐시 베이츠가 있고 그다음에 매드맥스의 이모탄이 있는데 What a day! What a lovely day!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생각보다 좀 낮은 순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캐릭터 있으신가요? 저는 지영민, 추격자의 지영민. 음, 그죠. 추격자 지영민도 서늘한 느낌이 충분히 있는데 네. 왜 낮았다고 보셨어요? 투표가. 근데 다른 네. 빌런들이 너무 세요, 여기 있는. 지영민이. 네. 네, 그래서 지영민, 뭐, 사실, 물론, 네. 이게 희생되신, 영화 속 캐릭터입니다. 영화 속 네. 캐릭터인데,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음, 기껏해야 뭐 한 12명 이렇게 죽였다라고 하면, 음, 뭐, 조커나, 그렇죠. 티천, 뭐, 타노스, 네. 얘네들 막, 뭐 지구를 쑥대밭 내버렸잖아요. 네. 음, 그렇죠. 사실상 숫자도 많지 않고, 네네. 그리고 지영민을 잡는, 지영민에 대적한 캐릭터들도 그렇게 막 센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네네. 지영민도 생각보다 잡히긴 했던 캐릭터라서, 그렇게 그, 건장한 남자 한 두셋이면 잡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잡을 여기, 만한 가능성이 보이긴 하죠. 네, 빌바오님이랑 저랑 초롱이님 이렇게 셋이 있으면 그렇죠. 잡을 수 있을까요? 존나 도망갈. 초롱이님이 앞에서 약간
그 시선을 끌어주시면은 제가 뒤에 가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면 잡을 만한 그렇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하면 하죠. 일단 제가 먼저 잡히지 않을까요? 조용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잡히시면 제가 뒤에서 돌로 내려 찍던가 그런 방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초롱이님 보시기에는 좀 생각보다 순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빌런 누구 있으신가요? 이 매드맥스의 그 임모탄이 좀 네.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세계가 멸망한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네. 혼자서 수많은 미녀들을 다 차지하는 이런 어, 최악의 인물이 단 음, 한 표밖에 받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그렇죠. 일입니다. 제가 그 톡방에서도 임모탄 진짜 나쁜 놈이라고 선거운동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말고는 다른 분들이 안 찍으셨어요. 그래서 예. 초롱이님하고 파이님 임모탄 왜 안 찍으셨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같은 어. 제가 임시라서 아, 조금 이거, 아, 네. 모탄이 형? 우리 네. 동생? 또, 음, 또 이렇게 모탄이 형, 뭐, 한 자리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면. 그쵸. 만약에, 어디 신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쵸? 네네. 네. 친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세상으로 간다고 하면, 네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초롱이님은 왜 투표 안 하셨습니까? 임모탄에게. 까먹었고요. 네? 다행히 제가 또 이제 한씨인데, 한씨 가문에 한시, 니발 네. 형님과 니발이 쓰란다 형? 형님은 올라가셔가지고, 쓰란다. 예, 예. 예, 체면치레 했네요. 그래서 한시 쪽에서는 생각보다 후보를 많이 냈기 때문에, 견제 차원에서 임모탄을 찍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후보에 대한 소개를 해봤고요. 그래, 마지막으로, 영화 해운대의 김휘, 박중훈 캐릭터, 이거를 이제 초롱이님이 후보에 올리시고 투표도 직접 해주셨는데, 이 캐릭터에 대한 투표의 이유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네. 이게 빌바오님께서 늘상 네. 네. 이 해운대 영화에 대한 애정을 많이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예, 제가 약간 뾰루퉁한 심정에서 넣은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해운대라는 영화가 사실 이게 음, 이 편을 통째로 음. 넣어도 좋을 만큼 빌런이 아, 많아요. 영화 자체가 빌런 덩어리다. 예, 이 영화에선 설경구도 빌런이고, 어허, 그 네. 이민기랑 같이 그 썸씽 있던 그 여자분도 빌런이고, 강예원 배우가 맡았던 역할. 강여원인가요? 예, 강여원 네. 배우도, 이민기 불쌍해! 나쁜 사람이고, 그 아, 민폐 이, 캐릭터 아닐까요? 빌런보다는? 민폐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네. 모여서 네. 해운대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아, 영화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 주연을 맡은 배우들도 이 영화가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쁜데 너네 출연료 받자고 거기에 출연한 너네도 빌런이다. 그렇게 어, 가면 되겠습니까? 예, 정확하십니다. 이 영화 해운대에 대한 너무 혐오 발언인데 이게 해운대가 천만 영화인데 그러면 이 영화를 찾아주고 재밌게 본 천만 관객들의 어떤 취향을 무시하는 건 아닐까요? 천만 관객의 그 티켓 값을 쓰나미로 네. 날려버린 아주 아, 어떻게 사악한 티켓값, 영화죠. 그러니까 저 한 장에 5천 원씩만 해도 그게 얼만데, 그죠? 그 값어치를 그럼요. 했느냐라고 했을 때 처참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해운대를 관람해서 IMF가 온 게 아닐까. 죄송합니다. 해운대가 IF 이후인데요. 네. 날짜 감각도 없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해운대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악플 수준의 수준 낮은 악플 같은데 이런 거는 무시하고 넘어가야겠죠. 예. 해운대 살아보시면 압니다. 제가 놀던 어떤 영화관이나 친구들이랑 막 시험 끝나고 놀던 오락실 이런 데가 물에 잠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절절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 소개까지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월드컵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르고 회사 가는 여차저차해서 오르고 내리고 CG도 빌런입니다. 그래요? CG 쪽에서 또. 네. 아니 그 쓰나미가 너무나도 조악하고 그 막 컨테이너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김인권 주변으로.
강한대교 위로 컨테이너. 네. 예, 그거 누가 봐도 그냥 폴리곤 덩어리인데 그게 음, 왜 눈물이 나며 왜 음. 슬플까요? 너무나도 정확한데. 아, 그거 해운대 안 살아봐서 그거 모르신다니까요. 그거 진짜 눈물 나는데. 아니, 해운대 음, 살았어도 해운대에 네. 폴리곤이 떨어지는데 왜 아, 무서워요? 그걸 폴리곤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걸 이제 아유, 컨테이너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죠. 너무 이입하셨네. 누가 봐도 음. 폴리곤인데. 폴리곤을 몇 개 안 썼는데. 물론 안 쓴 거예요? 다시 뭐,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그래요? 정확합니다. 근데 다시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그때 그 감정은 저는 그 감동 충만하게, 애양심 충만하게 영화관을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해운대. 그걸 굳이 이제 다시 봐서, 깨고 싶지 않아요. 네. 일종의 밈이죠, 이것도. 그냥 해운대 억지로 막 올려 칭찬하면서 사람들의 그렇죠. 비판을 이끌어내는 거죠. 재미로 써먹는 거죠, 사실. 저도 해운대 영화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진심이 아니고, 진심인 척 하면서 이제 재미로 만드는 거죠. 이걸로 또 까는 게 또 밈이죠. 그래서. 그렇죠. 까는 게 밈이니까 제가 여기로 옹호하는 거를 이제 역으로 밈을 또 만드는 거고. 그런 식이죠, 사실. 아마 다시 보면 되게 실망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그때 보고 나왔을 때는 되게 감동적으로 보기 나오긴 했어요, 저는. 음. 다 아는 공간에서 하는 일들이라서. 아니, 근데 동네가 나오면은 확실히 그럴 것 음. 같긴 해. 그럼요. 남 다르죠. 네. 그쵸. 몰입도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음. 아니다. 그런데 뭐,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뭐. 뭐지, 백두산인가? 네, 안 봤어요, 그거는 저는. 그거는 서울 바닥이 막 폭파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근데 하나도 눈물이 안 나던데. 그래? 애정이 없으시네. 서울에 대한 애정이 없으시네. 애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언제부터 이제 그 개그가 좋아하셨어요? 어리 주특기가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저렇게 후보 소개해봤고요.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월드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부터 시작할 거고, 첫 번째 16강 대결은 수리남의 전요한 목사하고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입니다. 자, 초롱이님부터 어떤 분이 더 나쁜 빌런인 것 같습니까? 일단, 한니발 렉터 박사는, 저희가 이제 채식주의자들을 욕할 수 없잖아요. 네. 이 사람의 독특한 식성을 네. 욕하기에는, 아하. 예, 전요한이 섭취하는 마약이 더 몸에 안 좋지 음. 않나. 마약이 나쁘냐, 식인이 나쁘냐, 요 프레임으로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아, 마약?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입니다. 아닌가요? 여긴 예. 근데 여긴 수리남이잖아요, 근데. 수리남이죠. 예, 네. 수리남. 수리남도 마약이 합법이 아닙니다. 근데 수리남에서 마약 만들어서 한국으로 팔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 나쁩니다. 그래서 전두환 목사도 나쁘다. 네. 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 시기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이분의 특이한 식성을 음. 마약보다 나쁘다. 식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둘 다 범죄인데 마약을 더 나쁘게 보신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고, 네네. 시기는 이 네. 마약은 이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마약, 그렇죠. 파급력을 볼 때는 이제 마약의 파급력이 더 높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전요한이 자신의 범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죠. 생각해 보면 킬수가 네. 네, 훨씬 높죠. 개수로 봤을 때 전요한이 더 나쁠 수 있다. 자, 파이님은요? 이거 어렵네요. 전요한, 전요한이 그런데 네. 히스토리를 좀 따져보자면 지금은 마약 왕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 극에서는 네. 이 전에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군부 독재 시절 때 음. 그때는 사기를 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기꾼 출신이에요. 음. 근데 이제 대부분 사기를 삥땅을 친 사람들이 음.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이었었어요.
그 진짜 벼룩의 간을 빼서 본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웠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전요한에게 한 표. 저도 근데 전요한이 더 나쁘다고 보는 게,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서민의 재산을 뺏으면, 사기를 치면, 그거는 이제, 뭐랄까, 인생의 기반이 될 만한, 뭐, 전세금이랄지, 뭐, 결혼자금, 이런 거를 빼서 자기의 입속을 채웠다라는 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인생이 완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를 해온 전요한이 더 나쁜 것 같고, 또 수리나면서 또 마약까지 파는, 근데 마약도 역시나 단순히 하나의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전요한이 더 나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그러니까 뭐, 마약은 네, 거의 사회를 무너뜨리기까지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치면 네, 사실 뭐 물론 저기 뭐냐 한니발도 음, 한 선생님도 무섭긴 하시지만 그 한 네. 선생님 아니 저기 초롱님은 한 선생님을 미셨나요? 아니요, 전요한 아 믿었습니다. 전요한 전혀 미셨죠. 어 애시당초 네. 한니발은 양들의 침묵의 빌런도 아니에요. 거기 빌런이 범인이 아니라, 사실 따로 있어요. 맞아요. 또 새로운, 그렇죠. 새로운 접근이긴 하네요. 네. 음, 이렇게 같은 한시셔서 이렇게 옹호를 하신 건가요? 아유, 저희 집안 어르신. 그래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고, 그죠? 그래서 뭐 파급력을 보아하니 전유한이 더 나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전유한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심층강이고요. 드디어 나왔네요. 근데 제가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16강 대결은 다크나이트의 조커하고, 그다음에 어드 용점의 빌바오입니다. 자, 누가 더 나쁘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분의 어떤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건 어떻게, 파이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진행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기적적으로 조커보다 제가 더 나쁘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시면, 아주 아,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시는 거죠? 그럴까요? 저는 다크나이트 조커 뽑고요. 네. 예, 네. 저는 빌바오를 뽑겠습니다. 어디 영점에. 일단은 파이님의 답변 들어볼게요. 왜 조커를 뽑으셨는지? 일단 빌런 월드컵 하면 조커 무조건 올라오거든요. 그죠? 네, 흔하죠? 네. 근데 16강에서 네. 빌바오님한테 떨어졌다라는 소리 들으면 까오가 너무 상하죠? 네, 까오가 상하고 일단 나머지 다른 형들한테 면이 안 잡니다. 음, 그 16강 저희가, 음, 내가 봤을 때는 한 조, 네. 못해도 4강 이상은 올라가야 음, 조커 이 빨이 있지. 우리 조커분의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렇죠. 빌런으로서 쌓아온 명망이 있는데, 지금 떨어지는 거는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커는 피규어 있습니다. 피규어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조커 피규어가 있는데 네. 빌바오님 피규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피규어가 나올 정도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비빌 그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자, 초롱이님은요, 저를 뽑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인지도는 빌런의 기준이 아닙니다. 인지도 싸움, 그렇죠. 빌런 뽑기지, 인지도 싸움은 아니다. 그렇죠. 네, 일단 빌바오님은 네. 제가 굉장히 애청자로서 음, 방송에서 네. 특정 개그를 탄압하는 그 조커도 네. 고담에 혼란을 야기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빌바오님이 음, 그 다른 패널분들 음, 막 개그 막 갈구시고 하면서 이제 네. 특정인들의 음. 그 개그 탄압, 개그 탄압. 예, 굉장히 폭정과 음, 예,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네. 저 또한 이제 빌바오님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화를 네. 나누면서 많이 네. 탄압을 받았죠. 많이 예, 힘드셨습니까? 저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았고요. 백엔닛이 얼룩덜룩해졌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리고 지금 사진 비교해 보시면 네. 조커랑 다를 게 없어요. 빌바오님도 입이 쫙 찢어졌고, 네. 또요. 또요. 끝입니까? 빌바오님이 결정적으로 네. 나쁜 이유는 네.
방송을 왜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서 저에게 팟빵을 후원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제 돈이 날라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계좌로 바로 주세요. 그러면 팟빵 후원하지 마시고. 자, 카카오페이 조커도 돈을 태우잖아요. 그렇죠. 저도 빌바오님께 후원금을 태우고 있죠. 태웠습니다. M1 팟빵, 왜 M1 팟빵에 수수료를 떼게 만드냐. 나는 그러기 싫은데, 그게 예, 나쁘다라고 했어. 그렇죠. 차라리 돈을 없애면 없앴지, 조커처럼. 그렇죠. M1 팟빵 놈들에게 돈이 가는 건 더 싫은데, 예, 팟빵이 배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잘못을 제가 했다라고 예, 말씀해 주신 그렇죠. 것 같고, 후원 계좌 일단은 이제, 올리시던가. 네, 그렇죠. 근데 저 이제 개그 탄압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이제 해명을 좀 해야겠죠? 근데 저는 글쎄요, 개그에도 여러 방향이 있고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언어유희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캠페인을 하는 거죠. 언어유희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유희는 사실상 개그가 아니라 그 스피드 퀴즈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유사한 단어가 나오면은 어서 빨리 내가 알고 있는 말장난을 치려고 후다다다닥 올리는 느낌이 들고, 예. 그러니까 웃기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지금 이 언어 유희가 생각난 내 자신이 너무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막 어떻게든 남들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후다닥 올리는 그 심리가 사실은 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남들을 웃길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만족에 가까운 것 같은데, 타인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가깝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개그가 아니라 사실 그냥 이기심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뭐 반박을 해보시겠습니까, 철영이님? 아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네, 만약에 요런 상황이었다. 네, 만약에 블루 케첩을 갔는데 굉장히 아리따우신 분들과 네. 합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런데 그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빌바오님의 개그가 아니고 옆에서 초롱님이 그런 네, 의문유사성 아재 개그를 던졌어요. 네. 근데 까르르 까르르 웃어. 근데 저분을 내가 꼭 음. 번호를 오늘 이렇게 좀 따고 싶은데 완전 내 스타일이어서. 완전 내 스타일이어서. 네, 네, 그런데 내 개그에 아예 무반응이고 네, 아재 개그에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자존심 버리고 네.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합니다. 왜냐면 언어유기는 사실 전문성이 따로 없고, 그렇게 막 숙련도가 필요한 그런 고급 개그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개그예요. 그래서 번호를 따기 위해서라면 금방 그 개그 하죠. 뭐 어차피 뭐 저는 더 수준 높은 맥락 있는 개그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언어유희 개그를 한다고 해서 저의 어떤 개그감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번호를 따기 위해서라면 뭐 언어유희 할 수 있죠. 아하. 네. 그 정도는 뭐 뭐,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저도 생각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그런가요? 네. 저도 빌바오님을 몰아야 되나? 네, 고민을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초롱이님 저 개그에 대한 제 생각에 반론을 해주신다면요? 네. 스피드 퀴즈 비유를 하셨는데, 네. 그 KBS 1TV에서 허참 선생님께서 MC로 네. 계시는 가족 오락관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살아남은 게임이 스피드 게임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네. 음윤 유사성 개그가 네. 지금도 가장 네. 핫합니다. 그 증거가 있을까요? 왜냐면 빌보드 차트에는 늘 힙합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음악이지 개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트렌드, 라임을 말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임. 음악적인 감동을 주는 건 맞습니다. 라임을 맞춰서 뭔가 리듬감, 운율감을 주는 건 맞죠. 근데 그건 음악이지 웃기려고 만든 의도가 아니잖아요. 라임을 씹는 건. 유머도 리듬입니다. 그 리듬이 너무 자기 혼자만에 머문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블루캐첩의 여성분들은 좋아하시던데요. 좋아했나요? 좋아했군요, 그거를. 억지로 너무 웃어준 건 옛날이라 아닐까요?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억지로 웃어준 건 아닐까요? 예, 그랬을진 모를지언정 네. 누군가는 이 장르를 좋아한다는 것에 저는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저가 이제 개그 탄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아재 개그가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부장님들이 자기 부하 직원들을
괴롭게 하는 용도 중에 하나로 아재 개그가 손꼽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가 부려지는 어떤 작태 중에 하나로 아재 개그가 뽑히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사상의 탄압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재 개그 역시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예, 듣고 보니 저속한 개그가 맞고 굉장히 PC하지 못하네요. 그냥 빨리 조커를 올리도록 하죠. 그렇게 할까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꼬리를 쉽게 내리시는데, 저는 오늘 준비를 만만히 준비를 해왔거든요. 언어 유희의 나쁜 점에 대해서. 근데 네. 이것은 네. 음윤 유사성 개그와 빌바오님의 대결이 아닙니다. 조커와 빌바오님의 대결이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또 그렇게도 보실 수 있죠. 청취자분들이 제 말을 계속 들으시면서, 얘는 아재 개그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네. 얘도 이 생각이 심각해지면 나쁜 놈이 되겠구나라는 가능성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다른 네.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듣지 않는 점을 볼 때, 얘도 개그 쪽에서 독재자 성향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영향력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규어가 없잖아요. 인지도가 피규어. 아직 피규어가 없다. 피규어 갖고 그래도 있어요. 저 아직 초상화를 그려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은 있다. 그러나 아직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마음으로 조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16강 대결이죠. 자, 유튜버 거의 없다하고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이에요. 이번 판은 좀 빠르게 해볼까요? 네. 누가 더 빌런이라고 보십니까? 이 두 분 중에. 거의 없다님 제가 만나봤거든요. 어떻게 만나셨죠? GV라고 해야 되나? 네. 네네, 그런 걸로 하셔가지고 갔다가 네,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했어요. 네, 아니, 저 팬입니다. 거의 없다님 팬인데, 네, 친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없다 나는 본 적도 있고 또 네, 뭐 친하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스미스 요원 하겠다. 네네, 저 카톡에도 음, 있습니다. 연락처가 있으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상당히 그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투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뭐 인정을 해드리긴 할게요. 자, 그럼 초롱이님은요? 이렇게 개인 친분으로 가면 안 될 텐데, 빠른 진행을 사실 좀 위해서. 네네네. 아니,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빌바오는 빌런이 맞습니다. 아니, 저를 패널로 모셔놓고, 네.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바로 스미스 요원을 빌런으로 선택하시는 이 모습. 이 작태. 그러니까 와, 뭐 설명 개그탄다. 드리자면 제가 실수로 저 클릭이 잘못해가지고 스미스 요원이 올라갔는데 거기다 분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스미스 요원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누가 더 아닙니다. 저도 사실, 네. 거의 없다님 저도 팬이고, 네. 원래 본업인 약간 네. 영화 돌려깎기라든지 그런 네. 영화 평론에서 조금 멀어지시고 이제 다른 쪽 일에 더 매진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방송이 너무 많아요, 그분이 요새. 많아졌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정 세력에 대한 안티도 형성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네.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뭐 네. 저는 뭐 사실 뭐 그다지 거의 없다님을 빌런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스미스 요원이 빌런인 이유는 뭡니까? 이거 아주 나쁜 놈이죠. 불법 복제를 하잖아요. 네. 스파이웨어 신고. 나 네네. 바이러스네. 네. 업계 종사자로서 분노할 지점입니까? 예, 제가 업계 종사자로서, 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불법 복제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 영화 영상을 불법으로 사용해서 영상을 만든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 영화 유튜버들이. 그래서, 거의 네. 없다님은 그래도 그쪽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부분이, 네. 최신 상영작을 잘 안 건드리세요. 그렇긴 하죠. 네. 예, 최대한 OTT나 이제 다른 플랫폼에 풀렸을 때, 이제, 최대한 가져다가, 음, 거의 저작권 위배되는 길이가 나오지 않을 만큼 이게 굉장히 이제 짤막한 편집으로 이제 작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네. 리뷰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재창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님 같은 경우는 인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복제까지는 아니다. 불법 도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네네. 영화 내 장면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지적재산권 존중 차원에서 볼 때 스미스 요원은 완전 나쁜 놈이다. 완전 복제와 뭐 이런 걸 일삼는 놈이다. 라고 보셨기 때문에 스미스 요원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네 번째 16강입니다. 한스란다하고 타노스입니다.
뭐가 더 나쁘냐? 이제 근데 아까는 아니죠. 자, 한스란다하고 타노스인데 파이님 어떤 네. 분을 빌런으로 뽑으시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둘이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나쁜 놈인 건 맞는데, 네. 타노스는,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나쁜 놈이고, 네. 자기 철학도 되게 확고한 사람이고, 둘 다. 네. 네. 그리고, 어, 굉장히, 근데 한쪽은 약간 비열하죠. 네. 사실 타노스는 비열한 감은 없거든요. 네. 네. 타노스는 그래도 자기 논리 안에서는 그 논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비열하진 않다. 네, 비열하진 않아요. 음, 근데 어쨌든, 어, 판타지 세상이 있잖아요. 타노스는. 현실 인물은 아니죠. 네. 네. 물론 한스란다도 네. 영화 속의 어떤 판타지이기는 하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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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실제 존재했던 역사 속에 음, 음. 어떤 특정 인물을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쵸. 당시에 그쵸. 어떤 추종자 중에 네. 그런 네. 사람이 있었다. 근데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비슷한 특성을 가진 실존 인물이 있을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한스란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타노스가 나빠봤자 만화 캐릭터지 뭐. 네. 사실 더 현실에 있을 법한 한스란다가 더 무섭다. 더 네. 나쁘다. 네. 네, 초롱이님은요? 지금 저희가 뽑고 있는 게 사실 네. 영화계 빌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작중의 시점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한스란다는 나치고 굉장히 네. 용서받지 못할 놈이지만 네. 정말 나쁜 건 히틀러가 아닐까요? 네, 그 히틀러가 더 나쁘긴 하죠. 히틀러의 수하일 뿐이고 그 밑에서 네네. 지치작거리 하는 놈이고 네. 그 짬바에 있어서 스케일이 너무 작다. 음, 걔네는 유태인만 괴롭히고 유럽 애들만 네. 깔짝깔짝 됐지만 네. 타노스는 모든 우주에 음. 우주 전체를 네. 농락했기 때문에 네. 전 우주적 빌런으로서 타노스를 저는 올리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둘 다 이 생명의 값어치를 함부로 값을 매기고, 함부로 이제 생명을 빼앗는 짓을 한 사람인 건 똑같으나, 그 생명의 값어치가 없다라고 매기는 그 범위의 수준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스란다를 비롯한 나치들은, 음, 그냥 뭐, 기타 이제 유태인이나, 뭐, 집시나, 이 정도?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 이루어진 학살이었다라고 보면, 타로스는 전 우주의 전 세계 절반 자체가 생명의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놈이기 때문에, 타로스가 더 나쁘다. 아니, 네. 이 사람이 얼마나 공평하게 다 죽였냐면 나무도 네. 죽였습니다. 그루트. 네. 그 식물마저도 생명으로 인정하고 죽여버렸어. 그렇죠. 그러면은, 초롱님은, 나치는 괜찮다? 아니, 이게 영화적 캐릭터로서 아, 나치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치, 그런 얘기다. 뭐, 그렇죠. 나치 부역자 잠깐만. 정도는 괜찮다. 아니, 나치 부역자는 나쁘지만 그 영화적으로 타노스가 더 나쁘다. 그렇군요. 네, 뭐, 저는 용납할 수가 없네. 저는 뭐 저는 한스란 뭐가 더 용납할 수 없네. 무섭냐라는 기준으로 두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둘 다 생각이 잘못된 건 맞아요. 둘 다 생각이 잘못된 건 맞지만, 갖고 있는 무기의 수준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이제 그 건틀렛 끼고, 스냅 한 번이면은 절반 날릴 수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같은 스케일로 비교를 해봐야겠죠? 타노스를 그러면 지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타노스는 핵 같은 존재예요. 그죠? 핵폭탄 같은. 그 정도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물론 뭐 제노사이드도 나쁘고, 뭐 인종차별 나쁘고, 거기에 대해서
인종 청소 상당히 나쁩니다만, 지구 전체를 날릴 수 있는 거는 핵이기 때문에 핵폭탄이 한 번 더 터지면 지구 전체가 아예 지구 생성이 또 소멸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타노스가 더 나쁘다라고 뽑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타노스를 올리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처음부터 타노스를 올리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클릭 실수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고요. 말이 너무 많아요. 내부자들의 이강이 주필하고 그다음에 타짜의 아기. 요거는 좀 그래도 매치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파이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이 대 타짜 아기. 그 최근에 그런 인터넷 글이 있어요. 아기는 진정한 아니, 빌런이 아니었는데 빌런처럼 취급이 되었다. 억울한 도박꾼이다. 맞서서 오히려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억텐으로 만들어진 빌런일 뿐이다라는 주장이 최근에 네. 좀 일어나고 있어요.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희생된 인물일 뿐이다. 네네,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는 악하지 않다. 그 타짜 원에 보면 그 마지막 네. 대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패를 고니가 던질 때 실제로 밑장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속임수를 썼는데 뭐 마지막에 이 패가 어떻게 바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비디오 판독을 한 영상이 있어요. 실제로 그 비디오 판독을 해서 그게 사쿠라인 거를 사쿠라가 아니어야 된 거죠. 네, 그거를 확인한 비디오 판독한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니가 수를 쓴 거죠. 고니가 기술을 쓴 게 맞다. 네. 타짜의 아기의 주장이 원래는 맞는 말이다. 그렇죠. 아기는 바른 말만 하고 음. 자기 그 자기 어떤 촉을 사용해서 잘 배팅을 했는데 오히려 되려 당했다. 고니에게.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고니가 진짜 악역인데, 근데 그 상대편을 나왔기 때문에 악역으로 몰렸다. 네, 라고 그런 말씀을 주장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초롱이님은요?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기술을 부린 건 고니죠. 그렇죠. 아기는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했고 자기가 졌으니까 이제 자기 손목도 스스로 내주고 그러고 보니까 이 두 빌런이 다 손목을 잃었네요. 그러네요. 평장이랑 악이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평경장. 네, 평경장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내부자들의 이강희를 맡은 배우와 평경장을 맡은 배우가 이제 백윤식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 아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파이님 말씀대로 생각해보니까 이 아기는 굉장히 정정당당한 승부사였다. 어떻게 보면 도박을 끊지 못하는 젊은이에게도 뼈 때리는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옳은 말만 하는 캐릭터였다라는 건데, 저도 사실은 아기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쓴 인물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사실 빌런이 아니라 선역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은 이강희 주피를 올려볼게요. 자, 16강 6번째고요. 터미네이터 2의 티천하고, 그 다음에 윤재균 감독입니다. 자, 이건 초롱이님 제가 어떻게 먼저 보세요?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이제 붙어볼 상대가 나왔네요. 바다를 네. 좌지우지했던 해운대의 윤재규이냐, 액체 금속의 티천이냐. 바다도 액체고 티천도 액체니까. 네, 물과 물의 대결인데, 네. 일단 윤재균 감독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영화들, 아주 명작들이 많죠. 색즉시공, 낭만자객, 칠광구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도 해운대, 국제시장. 예, 참으로도 명작들이 많이 있네요. 아니, 왜 약간 비웃는 듯한 느낌? 아니요, 그것만으로 끝입니까, 그냥? 이런 작품만 나열해도 빌런인 게 입증이 되는 겁니까? 자, 티천이 막상 작품에서 티천 아주 살벌한 악역이죠. 하지만 이 네. 미래에서 온 이 친구, 솔직히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프로그램한 미래의 로봇들이 잘못이지. 이 친구는 네네. 그 입력된 AI대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어차피 자유의지도 없는 애고, 시키는 네네. 대로 했을 뿐이다, 그냥.
그리고 작중에서 생각보다 많이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음, 윤재균이 해운대에서 음, 어설픈 CG 쓰나미로 음. 휩쓸린 그 부산 시민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아프네요. 어, 그런 의미에서 윤재균이 나쁘다. 네. 파이님은요? 추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션이 왜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봤던 이 충격적인 것들이 되게 음,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티천은. 그래서 진짜 그 표정 하나 없는 네. 그 얼굴로 음, 되게 그 실제로 이 배우가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서 어, 그 지하 주차장에서 그 존 코너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 씬에서 그 네. 오토바이를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그냥 뛰는, 근데 그냥 뛰었는데 실제로는 제꼈대요. 호호. 실제로 달리기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무섭거든요. 이 영화에서 음, 진짜 그 죽여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포. 그 공포의 음. 어떤 그 집합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추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균 감독은 굉장히 또 저 윤재균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음,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어르신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 영화의 어떤 문화 콘텐츠의 혜택을 이렇게 100%다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음, 되게 자막 없이 네. 이렇게 감동과 웃음을 음,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이 음, 또 윤재균 감독의 영화이기 때문에 음. 뭐 사실 이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활동도 뵙고 싶지 않아요. 아, 이쯤에서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아니, 같다. 이쯤에서 네, 이제 또 집에 가면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빨리 가시러 보내드립니다. 그래요. 저도 윤재균 감독이 빌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야 영화를 열심히 많이 보는 편이지만, 영화를 잘 안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명절에나 한 번씩 가는 분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의, 입맛에 맞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제 관중 동원력이 그동안 높았던 걸 봤을 때, 어, 대중의 수준에 맞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만들기 쉽지 않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좀 많이 비판을 받지만, 음, 정말 일반 대중의 수준에서 봤을 때 정말 영화를 못 만드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재용 감독님은 빌런이 아닌 것 같아서 이쯤에서 집에 보내드리고 티천을 올리도록 할게요. 빌런은 그렇구나. 낭만이 없어. 낭만이 없네, 낭만이 없어. 그 얼마나 낭만이. 네. 자, 일곱 번째 16강 대결이고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시고하고 레옹의 스탠스필드 형사죠. 자, 누가 더 빌런이라고 보십니까? 초롱이님은요? 일단 개인적으로 네. 그 레옹 영화에 있어서의 이 캐릭터를 참 좋아해요. 게리 올드만이 했던 네. 이름이 스탠스필드. 예, 스탠스필드. 근데 뭐 이분은 좀 부패한 경찰이지 사실 뭐 빌런 축에도 못 끼죠. 음, 예, 안톤 시거가 이 안톤 시거, 이 역할명,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가 엄청나고, 진짜, 그, 와, 어떻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공포감을 막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눈빛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동전 튕겨서 앞뒷면으로 이 사람 생사를 결정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캐릭터잖아요. 네. 예, 저는 안톤 시거로 한 표 하겠습니다. 자, 파이님은요? 이거 어렵네요. 둘 다 굉장히 강력한 빌런이거든요. 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음, 그, 이, 게리 올드만이 이 분했던 레옹에서 이 빌런의 역할이 사실 경찰이에요. 좀 그렇죠. 부패 경찰이긴 하지만.
근데 레옹은 킬러란 말이죠, 직업이. 네. 경찰이 킬러 죽이는데 뭐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본분을 다했을 뿐이다. 그 본업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게 빌런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뭐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아. 나라의 노고만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마약 잡는 역할이지만 뭐 마약을 좀 먹었을 뿐이지만 결국에는 본업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이런 그렇죠. 사람을 빌런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안톤 시거 형님 같은 경우는 위에서도 활약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일단 바로 안톤 시거 형님을 올려볼게요. 자, 16강 마지막이고요. 추격자의 하정우 배우가 했던 이랑은 누구지? 이 사람이? 지영민. 지영민.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영화 신세계 이중구입니다. 누가 더 나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영민의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음, 이중구는 네. 약간 약간 정의가 띨빵한 매력이 있어요. 상당히 마초적이고 호방하지만 빈틈이 많은 캐릭터죠. 네, 약간 멍청해요. 음, 그래가지고 약간 좀 힘은 센데 이렇게 네. 머리가 살짝 계산이 잘 안 되는 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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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만약에 그 반에 약간 일진놀이 하면서 그런 친구 있으면은 좀 싫긴 한데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적당히 나쁜 짓은 안 하고 근데 힘 센 거 막 자랑하고 이런 친구 있으면 음. 살짝 이렇게 안쓰럽기도 하면서 정이 가거든요. 그래, 그 친한 친구들 막상 친해져 보면 애 착해요, 그죠? 예, 약간 예, 맞아요. 이 친구도 어, 어, 지 동생들한테는 착해요. 그 맞아요. 네. 소고기 먹여주고 하잖아요. 네, 그거 옆에 있었으면 소고기 먹었을 거야, 아마. 그렇죠. 네. 근데 지영민은 소고기 아니고 인육 먹었을 음, 것 같은데, 이 새끼는?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또 자,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 저거를 못했네, 지영민은. 살짝 아하, 네, 시오시오. 영민이, 네, 네, 영민이, 시오시오를 못해.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뭐 매력의 부족이지, 뭐, 음. 잘못이라고는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아니요, 매력이 아니고 잘못한, 기능이 안 돼요. 아,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네네네. 좀 불쌍한데? 그럼 벌써 좀 불쌍한 부분이 저 잠깐만 생각 좀 든다. 해보겠습니다. 네네. 잠깐 해보신다. 초롱이님은요? 음, 사실 어찌 보면 이 지영민 캐릭터는 동정의 여지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실제로 동정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이제 불우한 어린 시절과 이제 감정적, 약간 어찌 보면은 이제 정신적이고 문제가 좀 있는 친구죠. 네. 예, 이런 친구는 이제 사회에서 이제 격리시켜서 교화를 시킬 수 있는데, 네. 이중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의가 없습니다. 아하, 예의가 없다. 예, 뭐, 선배님들 모셔다 놓고서 살려는 드릴게, 이러고. 네. 담배 한 대는 괜찮잖아 하면서 실내에서 담배 피고 아주 예의 범절이나 네. 공중 도덕 관념이 굉장히 없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상 기업형 조폭이에요. 음, 전유아 목사처럼 네. 이게 사회의 악이죠. 네. 네. 일반 시민들의 피를 빠는 네. 이런 친구가 좀 더 음, 이제 작은 곳에서 이제 소소한 살인이 좋다는 건 아닌데, 네. 소소한 살인을 저지르는 지영민보다 훨씬 더 음, 나쁜 범죄자가 아닐까 해서 저는 음, 이중구를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초롱이님은 이제 이 사람들의 악행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느냐를 놓고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중구가 벌리는 판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악영향이 더 크게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중구가 더 나쁜 놈이라고 보겠죠. 근데 이중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억되는 캐릭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는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도 이게 나의 가족이거나 친구면은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구는 좀 나쁜 놈이 맞지만 그만큼 또 매력도 갖고 있어서 뭔가 좀 이 애를 그냥 나쁜 놈으로 말하기에는 마음이 좀 아픈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추격자의 하정우가 더 나쁜 캐릭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이 하나도 안 갑니다. 이 캐릭터에게. 그러면은 지영민에게. 지금 한 표 한 표인가요? 그렇죠. 네. 파이님이 고민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민이 나오셨습니까? 네, 정답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영민의 한 표 던지겠습니다. 지영민이 더 빌런이다. 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이중구 옆에 있으면 그 송아지고기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영민 옆에 있다가 네. 그 누님 가족 어떻게 된지 보셨죠? 그럼요. 네. 네, 새끼는 안 될 새끼입니다. 그럼요. 너무 좀 찝찝합니다. 그리고 네. 나쁜 짓을 해도. 올라가서 저기 조커랑 안톤 형님이랑 이렇게 같이 맞대어 봐야 돼요. 전대를 그렇죠. 이 친구는 좀 올려볼 필요가 있는 친구입니다. 네, 네. 맞대결을 시켜볼 필요가 있고. 네, 또 우리 이중구 형님은 또 갈 때도 뭐 예술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또 그러면서 어떤 미적인 추구를 또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영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6강 마무리 됐고요. 올라가신 후보는 안톤 시거, 조커, 티천, 타노스, 그리고 전요한, 이강희,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네. 네, 8강부터 마지막 결승까지는 2부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